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영어의 감을 놓치지 않고 영어를 계속해서 쌓아갈 수 있는 매일 조금씩 하면 좋은 영어 공부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저를 간략하게 소개를 드리자면 저는 현재 9월에 영국으로의 1년간의 교환학생을 예정하고 있고요. 따라서 아무래도 제가 영국의 대학교에 가서 2개 학기 정도를 공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기초적인 영어 중에서도 아카데믹한 영어 있잖아요. 학문적으로 많이 쓰는 영어 단어들을 되게 많이 익혀야 되고 또 잊지 않으려고 노력을 해야겠습니다. 저의 영어 점수에 대해서, 영어 수준에 대해서도 간략하게 말씀드리자면 IELTS 6.5, OPIC, AL 정도의 수준이고요. 따라서 저는 영어를 말한다거나 영어 회화에 있어서는 딱히 고민은 현재 없는 상황입니다. 오히려 저한테 지금 가장 큰 문제는 영어를 공부할 동기가 부족해서 영어를 지속적으로 공부를 안 하고 있다는 게 가장 큰 문제였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아무래도 대학교에 가서 수업을 들어야 되는데 회화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 좀 더 어렵고 책을 전공 서적을 읽을 정도의 그런 영어 수준이 필요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혹시 저처럼 교환학생을 준비하신다거나 혹은 유학을 준비하시기 위해서 학술적인 영어에 대해서 감을 익히셔야 하시는 분들에게 정말 추천드리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제가 가장 추천하는 방법은 영어 뉴스 기사를 읽는 건데요. 그러니까 영어로 작성되어 있는 뉴스들을 보는 겁니다. 제가 뉴스를 추천드리는 이유는 이거는 사실 사람들마다 호불호가 많이 탈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시사에 관해서 혹은 경제, 세상 흐름 이런 거에 관심 있는 분들에게는 영어 뉴스를 읽기를 추천드리는데요. 혹시 만약 이거에 대해 관심이 없으시다면 다음에 다른 공부법으로 또 가져올 테니까요. 그거 기다려주시면 좋겠고요. 나는 뉴스도 괜찮다. 나는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에 대해서 흥미가 많다. 경제 뉴스, 정치 뉴스, 그런 세계적인 상황에 대한 뉴스 이런 상황을 정말 흥미롭게 읽는 분이신다. 라는 분들에게만 사실 적용되기 좋은 방법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그런 뉴욕타임즈나 이런 거를 구독하기가 정말 어려워요. 왜냐하면 구독료가 제가 알기로는 한 달에 그래도 20불 정도는 내셔야 되고 이런 매번 그 사이트에 들어가서 그런 뉴스 기사를 읽는 것도 잘 어려울 뿐만 아니라 그냥 단순하게 뉴스 기사를 읽는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기도 어렵잖아요. 아무래도 뉴스에 있는 것들이 처음 접하시다 보면 내용이 어렵고 그리고 또 어휘들이 다 처음 보는 것들이 많고 낯설어서 아마 그냥 제대로 해독하는 것조차도 많이 힘드실 것 같아요. 물론 구독료도 비싸고요. 그리고 한번 내가 구독을 해서 진짜 열심히 볼지도 미지수고요. 그래서 아마 구독을 망설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구독하지 않는 방법으로 추천드리는 방법 하나 있는데요. 그건 바로 중앙일보를 보는 겁니다. 중앙일보, 한국 뉴스 챕터 아닌가? 한국 뉴스 플랫폼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실 텐데요. 그게 아니라 중앙일보에서 영어로 또 뉴스를 제공하신다는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여기 보면 같은 중앙일보에서 오늘 나온 내용들을 영어로도 함께 제공하고 있는 건데요. 역시나 무료로 볼 수 있습니다. 대부분 한국에서 일어나는 경제 혹은 경영, 비즈니스 내용이라거나 혹은 사건, 사고 이런 것들을 영어로 된 거를 여러분들이 읽을 수 있습니다. 이걸 가장 큰 좋은 점은 무엇이냐면요. 아무래도 여러분이 한국에서 살고 있고 한국 사람이기 때문에 이렇게 뉴스에서 하는 얘기들이 엄청 낯설지가 않다는 것이에요. 어디서 한번 들어보신 것 같으실 거고 그렇기 때문에 딱 그런 주제를 접했을 때 아마 큰 거부감이 없으실 거고 딱히 크게 배경 지식이 필요하지도 않으실 거예요. 왜냐하면 익히 알고 있는 사실을 주로 전달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만약에 그 내용이 어려우시다면 중앙일보에서 한국에서도 똑같이 그거를 제공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영어로 한번 먼저 뉴스 기사를 읽어보시고 이해가 안 되시면 한국어로 된 뉴스 기사를 같이 읽으시면 되겠죠? 그런 부분에서는 아무런 어려움이 없으실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다른 두 번째, 하지만 나는 한국 뉴스 기사, 물론 좋지만 해외적인 뉴스 기사도 매우 궁금하고 그 무엇보다 나는 영어 실력을 확 많이 늘리고 싶어. 진짜 영어권에서 쓰는 영어 표현들을 많이 보고 싶어 하시는 분들에게 추천드리는 방법은 뉴욕타임즈 기사를 보는 건데요. 근데 아까 뉴욕타임즈 구독하라고 하지 않았어? 라고 질문하실 텐데요. 물론 구독은 하셔야 하는데 요금을 내지 않고 구독을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 방법은요, 뉴욕타임즈 사이트에 들어가서 여러분들 딱 처음에 들어가시면 접근을 허용해달라는 안내 메시지를 받으실 거고요. 그 다음에는 우리에 대한 정보를 알려줄 테니까 너의 이메일을 남겨줘 라고 할 텐데요. 그 거기에다가 가장 많이 사용하시는 이메일을 딱 입력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그날부터 여러분들은 매일매일 매 시간마다 이메일을 받으시게 될 거예요. 저는 이 메일에 있는 뉴스 기사들을 읽어보시는 걸 너무 추천드립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뉴욕타임즈를 구독을 하니까 메일로 매일만 한 3-4개씩 오는 것 같더라고요. 일단 주로 내용은 어떤 게 오냐면요. The Morning 라는 챕터로 매일 아침에 보내주는 것 같고요. 주로 하나의 기사를 크게 길게 많이 보내주는데 뭐 소설에 관련된 내용이나 문화 혹은 책에 대한 얘기를 간단하게 써주는 그치만 제일 문장은 긴 그런 거 하나를 보내주고요. 그 다음에 브리핑 뉴스 기사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내용이 그렇게 깊지가 않아요. 뭐가 A가 사건이 발생했고 그래서 뭐를 하고 있다. 이 정도의 내용만 소개를 해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트렌드 자체를 따라가는 데는 너무 쉬우실 거예요. 왜냐하면 간략하게 내용을 전달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내용도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장 추천하는 방법은 매일 아침에 혹은 뭐 저녁이어도 상관이 없으시고요. 그 당일에 그날 도착했던 뉴스 스크립트를 읽어보시는 겁니다. 내용이 조금 어렵긴 합니다. 하지만 계속 꾸준히 팔로우하면서 따라가시면 어느 순간은 점점 눈이 뜨여지면서 아, 이 사건이 또 발생했구나 라는 걸 좀 느끼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거듭 말했듯이 단점은 이거에 대해서 관심이 없으시면 크게 어렵다는 겁니다. 매일매일 뉴스 기사 읽긴 읽었는데 내가 이해한 게 맞는지도 잘 모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아무래도 한글 해석이 없잖아요. 원문을 읽는 거다 보니까 내가 중간에 잘 팔로우하고 있는지 아마 헷갈리실 수도 있으실 것 같아요. 그런 분들에게 제가 이번에 스터디는 아니고 함께 공부를 할 수 있게 제 블로그를 열어두었습니다. 제 블로그에서 지금 매일매일 올릴 거거든요. 매일매일 지금 올리고 있습니다. 타임즈 구독해서 받은 그런 그날에 대한 브리핑 내용을 매일매일 읽고 스크립트를 해서 어려워하는 단어, 그러니까 쉽게 접하지 못했던 단어들에 대해서 정의를 하고 있어요. 영어 쓰고 그 다음에 한글뜻 쓰고 영어 쓰고 한글뜻 쓰고 그리고 그 밑에는 이 내용이 전체적으로 어떤 내용을 얘기를 썼는지에 대해서 한글로도 짧게 제가 요약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밑에 제 블로그 링크도 함께 남겨줄 테니까요. 여러분들도 매일 저랑 같이 뉴욕타임즈 이메일로 구독하시면서 읽으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뉴욕타임즈를 먼저 다 읽고 나서 훑어보는, 복습하는 용도로 제가 매일매일 올리는 블로그 글도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간략한 소개였고요. 여기까지 왔는데 뉴스 스크립트 할지 말지 망설이실 분도 있으실 것 같아요. 그런 분들에게 다시 한번 제가 뉴스 스크립트를 해서 공부를 하면 뭐가 좋은지 알려드릴게요. 일단 우선 첫 번째는요. 고난도의 어려운 영어 어휘를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만약 회화만 하실 거라면 그냥 처음 만난 사람과 처음 대화 정도만 하실 거라면 다양한 어휘를 아실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처음 만난 사람과 더 깊은 대화를 나가고 싶고 나의 개인적인 흥미 상황을 더 풍부하게 설명하고 싶으시다면 고급 어휘를 익히셔야 돼요. 그리고 저는 그 고급 어휘를 익히는 방법으로 뉴스 스크립트를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 국제 정세에 대해서 배울 수 있다는 겁니다. 제가 뉴욕타임즈 글을 오래 읽으면서 깨달았던 점, 그리고 흥미로웠던 점은요. 정말 다양한 나라에서 발생하는 사건을 알 수 있었다는 건데요. 저도 물론 한국에서 발행하는 기사들을 많이 봤습니다. 대부분 우리나라에 대해서만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국제 정세를 알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러한 세계적인 뉴스 그리고 세계 경제에 관심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저와 같이 이런 국제 정치, 국제 경제 그리고 뭐 국제 개발 이런 거 관련돼서 관심 있으신 분들에게는 더더욱 구독해서 읽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저와 같이 유학이나 교환학생을 준비하시는 분들에게 추천을 드립니다. 그냥 구어체랑 그 다음에 글에 써있는 어체랑 많이 다르잖아요. 구어체가 아무래도 어휘나 그런 문장 순서, 문장 구조 같은 경우에도 더 쉬운 편이죠. 그렇지만 아무래도 글로 써 있는 경우에는 어렵더라고요. 저는 이거에 대해서 대비를 해야 했기 때문에 뉴욕타임즈를 읽으면서 더 도움이 많이 됐던 것 같습니다. 뉴욕타임즈에서 쓰는 어휘가 결코 쉽지가 않고 전문적인 용어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러한 전문적인 용어를 영어로 배우고 싶으신 분들에게 특히 추천드리는 방법입니다. 여기까지 제가 영어 공부하는 방법, 뉴욕타임즈 구독, 그리고 중앙일보 영어판을 추천을 드리는 내용이었고요. 뉴욕타임즈 브리핑 내용을 매일 스크립트 하시는 분들에게는
제가 같이 팔로우할 수 있게 저도 같이 블로그에 매일 업로드하고 있으니까요. 하단에 제 블로그 링크도 같이 남겨둘 테니 매일매일 올라오는 글들 복습용으로 한번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다음에는 또 다른 영어 공부법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녕!